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이제 거의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자가 지난 30일 트럼프 행정부의 당국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자는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 자택에서 대통령 1일 정보 브리핑을 정보 당국자들로부터 처음 보고받았습니다. 지난 7일 대선 승리 이후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있지만 바이든 당선자가 보고를 받은 것은 승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보고받은 PDB는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국가안보 최고급 참모들이 알아야 한다고 정보당국이 판단한 내용을 수록한 기밀 문건입니다. 미국 정부의 16개 기관이 매일 취합한 정보를 엄선한 다음 이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바이든 당선인은 자택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바이든 당선인의 자택이 기밀 브리핑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개조됐다는 뜻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인단 투표에서 바이든이 승리를 할 경우 백악관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미 당국은 중국의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SMIC와 중국 해양 석유 등을 규제 대상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또한 미국 내 항구에 정박 중인 중국 선박의 선원들에 대한 중국 공산당 당원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퇴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강경책을 확실히 하는 동시에 조 바이든 당선인 행정부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은 예상대로 발끈하고 나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국가안보를 내세워 중국 기업을 제재하고 차별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중국에 대한 심각한 정치적 도발로 미국이 계속 도발을 이어간다면 중국도 대등한 반격 조치에 나설 것이다. 그런데 중국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되면 압박 기조가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의 반대에도 중국에 대한 영구 정상무역 관계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바이든 당선인은 여기에 서명한 82명의 의원 중 하나였습니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도운 결정적 조치였죠. 당시는 바이든 당선인이 친중국 성향이 맞았습니다. 2020년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깡패로 표현하며 중국의 가장 민감한 지역인 신장 위구르 자치군의 소수민족 탄압 등 인권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정치 전문지 기고에서도 미국은 중국에게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최근 중국이 한국 등 아시아 태평양 14개국과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를 체결하자 발끈하며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규칙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에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을 자유무역의 동반자로 봤다면 2020년에 바이든은 중국을 압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이든 당선인이 연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신념이 변한 걸까요? 그보다 지난 20년 동안 국제정세가 너무나 급격하게 변한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이 만든 국제통상질서를 이용해 너무나 크게 성장한 것이죠. 현재 미국과 중국을 G2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00년의 중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별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자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협할 정도로 급부상했습니다. 여기에 세계의 공장으로 등극하면서 저임금 노동력을 앞세워 값싼 물건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내 일자리까지 갉아먹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술 관련 산업도 공산당의 주도로 엄청난 투자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대중국 압박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이 없어졌죠. 물론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중국을 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중국과의 대립에서 미국이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가지 못하거나 이익을 확보하지 못하면 차기 대선은 물론이고 2년 뒤 치러질 중간선거의 승리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무척 복잡합니다. 일부 한국인들은 바이든 당선인을 친중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현 상황을 단순하게 바라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미국 내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앞으로 취할 대중국 전략이 오히려 더 우월하고 교묘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의 이익은 물론 대중 압박을 통해 동맹의 이익까지 동시에 충족시킬 거대한 조류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동맹들도 이미 대중 압박 라인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양측은 유럽연합의 구글, 애플 등 미국 거대 테크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미국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 등으로 충돌하며 껄끄러운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 유럽연합이 바이든 당선인을 상대로 먼저 역제안을 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포스트 트럼프 시대의 EU 미국 범대서양 동맹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당선인도 중국 견제를 위해 내년에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을 향한 미국과 EU 공동 압박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유럽연합은 관련 보고서를 이미 작성한 상황입니다.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유주의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개방성을 악용하는 권위주의 권력들, 폐쇄 경제들에 맞서 자유주의 세계의 이익을 지키고 싶다면 유럽연합과 미국 간 파트너십 유지와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이 점점 더 국제적으로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이 전략적인 도전이라는데 동의한다. 네, 중국을 공동으로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동맹이 크게 훼손되었고 그 틈을 타서 중국이 목소리를 키워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중국의 미래 산업에도 먹구름이 끼게 됩니다. 제안서를 통해 유럽연합은 중국의 5G 통신 투자 규제부터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보급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물론 흔쾌히 응할 것입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 러시아 등 반민주주의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해 유럽연합 및 주요 동맹국과의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천 명단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죠. 이는 새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선호하는지를 포함해 그의 외교 정책에 대한 강력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초청국 명단에는 한국이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모든 매체들이 현 시점에서 미국이 손을 내밀어야 하는 나라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는 대중무역이라는 진리가 걸려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선택이 무척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곳곳에서 생필품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 사재기도 없고 상대적으로 물건이 많은 우리나라에 긴급 요청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휴지를 수출해달라, 라면을 더 만들어달라, 요구사항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대형 마트에 쌓여있는 휴지. 최근 이 휴지를 수출해달라는 싱가포르 바이어의 긴급 메일이 왔습니다. 싱가포르에는 휴지를 구하기 어려운데 한국엔 재고가 있는 걸 안다며 당장 계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담당 바이어 이메일을 어떻게 수소문해서 찾아내가지고 이메일을 직접 주셨어요. 마트 측은 자체 생산한 휴지 2,000상자를 급히 싱가포르에 보낸 데 이어 다른 생필품도 추가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선 라면 생산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라면도 사재기로 품귀 현상을 빚자 수만 상자를 더 만들어달라는 미국 바이어의 요청이었습니다. 급히 현지 6개 공장 설비를 24시간 돌려 생산을 늘렸지만 마트에 도착하자마자 동났습니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외 라면 공장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3월 라면 해외 매출이 약 40% 정도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난달 라면 수출은 28% 늘었고, 쌀 가공식품과 조제분유도 크게 늘었습니다. 방역 제품도 손소독제는 7배, 코로나19 진단도구는 2배 이상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각국의 방역 수칙 이런 수요에 따라서 필요하니까. 발달된 유통망과 빠른 온라인 배송 덕분에 사재기가 없었던 우리나라. 세계 곳곳에서 생필품과 방역 제품에 대한 요청이 잇따르면서 여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라면, 휴지, 쌀, 전 세계가 한국의 SOS.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세계 곳곳에서 극심한 생필품, 식량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한국은 예외다. 온라인 쇼핑몰, 편의점, 대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이 포진돼 있고 물류, 배송망도 촘촘하다. 사재기가 별 필요 없다는 학습 효과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반면 미국, 유럽뿐 아니라 일본 도쿄에서도 사재기가 급성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사재기 대란 없는 한국에 휴지, 손소독제, 쌀 등을 보내달라는 각 나라의 SOS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홈플러스 일상용품팀의 화장지 담당 바이어는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상품 기획자였다. 큐텐 측은 당장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긴급 사안이라며 PB 화장지를 물량 닿는 대로 수입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큐텐과 PB 상품 수출 협의를 한 적이 있었던 홈플러스는 우선 롤티슈와 곽티슈를 보낼 수 있다고 응답했다. 납품 단가, 물량 협의를 거쳐 계약까지 걸린 시간은 단 3일. 전북 군산에서 생산한 홈플러스 화장지 2000세트를 실은 컨테이너선은 6일 밤 부산항에서 싱가포르를 향해 떠날 예정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지난달 18일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동 제한, 국경 봉쇄 조치를 발표하자 화장지를 비롯한 각종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다. 싱가포르는 주요 식료품의 90%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다. 이에 한 슈퍼마켓 체인에서는 화장지, 국수, 쌀 등 생필품 구매 수량을 제한하기도 했다. 한국 화장지는 큐텐이 싱가포르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그동안 찌개, 양념이나 과자 등 수출 품목을 늘려온 홈플러스는 화장지를 대량 수출하게 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롤티슈 1000세트, 곽티슈 1000세트는 부피가 커서 15톤 화물 트럭 2대를 꽉 채웠다. 홈플러스 경영계획 조정팀 이범희 차장은 큐텐 측 요청으로 화장지 말고도 생수 같은 각종 생필품 수출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에서는 1일부터 세일미 품종 쌀을 매달 20톤씩 홍콩에 수출하기로 했다. 한국 쌀은 해외에서 중국, 동남아 쌀보다 2에서 3배 가량 가격이 비싸 품질이 좋아도 수출 판로를 뚫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해외에서 온라인 구매 수요가 급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전북도청 농식품산업과 관계자는 앞서 수출 협상을 해오던 홍콩에 2달 전 쌀 13톤을 시범 수출했는데 금세 완판됐다며 일정을 앞당겨 정식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익산 세일미 쌀은 홍콩 온라인 쇼핑몰과 슈퍼마켓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전남 강진에서도 지난달 30일 말레이시아에 새청무 품종 쌀을 처음으로 수출했다. 올해 강진에서는 쌀 90톤을 말레이시아에 수출하기로 했다. 해외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식량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농산물 수출을 금지하거나 곡물 비축량을 확대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인도, 태국의 연 세계 3위 쌀 수출국 베트남은 지난달 24일부터 쌀 수출을 중단했고 캄보디아도 5일부터 쌀 수출을 멈췄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대 수출국인 인도의 쌀 무역업자들도 최근 신규 수출 계약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중국, 일본에서도 쌀 사재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국제 쌀 가격 기준인 대곡 백미가 1톤당 560에서 570달러에 거래되면서 2013년 4월 이후 최고가를 경신했다. 일본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쌀 주요 수출국인 태국과 베트남에서 가뭄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코로나 사태로 쌀 사재기 및 공급 긴장 상황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쌀난이 벌어진 것이다. 한국의 상황은 정반대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쌀관 측 4월호는 당분간 국내 쌀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KRI는 코로나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외식이 줄어들면서 식자재 업체의 쌀 소비량이 감소해 가격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손소독제 수출액은 569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배 급증했다. 3월 한 달 수출액이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83.9%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유럽 등 손소독제를 구할 수 없는 곳에서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수출 시장이 열리자 화장품 기업들도 손소독제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상반기 안에 손소독제 상품을 출시할 방침이다. 네이처리퍼블릭은 한국 테크놀로지와 함께 미주 지역의 손소독제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약국 화장품 브랜드 실라피는 영국, 필리핀, 미국 수출을 앞두고 있고 현재 러시아, 스페인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라면, 밥김치 조합에 눈뜬 세계.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에 위치한 CJ 제일제당 만두 공장은 지난달부터 주말에도 생산 설비를 불가동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한 미국에서 한국 스타일의 냉동 만두도 사재기 대상이 된 것이다. CJ 제일제당 관계자는 현재 미국 대형마트에서 비비고 왕교자 만두, 햇반, 슈완스 냉동 피자 주문량이 평소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라고 말했다.